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유로운 농부입니다. 오늘은 초보 주식 투자 경제 공부, 이제 경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 확장 그리고 쇠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순환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동이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에는 크게 확장과 쇠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투자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주식은 많이 등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제 금액도 이제 크고 현금화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변동 속도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이 현금화 하는 데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얘기가 왔을 때는 아마 주식이 폭락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폭락 후,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이제 같이 약간 일정 시점을 지나서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을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거래가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에서.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거래되면서 그게 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정확한 시세는 아니죠. 그게 거래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져 있는 분들은 그 금액에 이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시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세가 맞는지는 한번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제 곱씹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어떤 주식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주식 속에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어떤 메이저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력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큰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동성, 기동성 면에서는 저희가 훨씬 이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를 이제 항상 이제 지켜보는데 분명 어떤 고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고점일 때는 언제가 고점이 될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때 양적 완화, 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저희 코스피 지수도 이제 3,000을 넘어섰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가 온 다음에 그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상승하는 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저점으로 간다고 할 때면, 이제 셔틀로 간다고 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한번 꺾이고 고점에서 꺾이고 그리고 어떤 다시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떨어지는 거겠죠,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님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코로나 때든 어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만히 이제 우리가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때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 자금을 이제 분배를 해야겠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현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 곱하기 뭐 3 이상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금액에 곱하기 3 이상을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현금 비중을 항상 30% 이상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30% 이상 하시고, 이제 그 나머지 그리고 다시 다시 한 40%는 약간 보수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30% 정도, 위에 30%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제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런 큰 이제 지표를 갖고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상황이 지금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어떤 정보가 쏟아지는데, 지금 그 정보들이 사실은 코스피라든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추측을 해야겠죠. 이 정도 가격은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운동이든 뭐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이 강해지려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 좋은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좋은 기업이 설 수 있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투자도 하나의 사업이고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고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리고 사업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는 안목을 갖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 전에 이런 어떤 투기적인 시선이 아닌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 투자의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 상태도 보지만 항상 같이 이제 시장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걸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래량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거래 금액, 거래량, 다우 지수의 거래량, 거래 금액,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 달러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감이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지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렇게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그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만 저희가 확인한다고 해도 지수 부분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뭐 유가 이런 부분 확인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제 뉴스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시장에 주는 신호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이 이제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누구보다도 이제 큰 타격이 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